혹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대인 사이렌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한 미국의 최고 전문가 한 사람이다. 그는 쓰레기 투기 전문가의 제 문제에 대해서 뉴욕에서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16개 주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보통 주간도로나 국도를 무작위로 골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으며 무단 투기 쓰레기 수를 세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980년 텍사스 주 정부는 사이렉으로 하여금 세크라멘토에 기반이 있는 응용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당시 텍사스는 심각한 쓰레기 투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텍사스는 매년 무단으로 투기를 쓰레기 청소하는 데 2,500만 달러를 쓰고 있었는데 이 금액마저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었다. 텍사스는 주민들의 행동 양식을 고치기 위해서 은근히 힘을 썼지만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평범한 쓰레기 투기 방지 메시지는 감정이 호소하지만 일부 제한된 감정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더럽히지 마세요. 하지만 사이렉은 그런 메시지로는 텍사스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제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건 속의 경이 읽기다. 쓰레기를 차장 밖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들은 진짜 게으름병이다. 사이렉의 말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짓이 어째서 쓰레기 불법 투기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으로 설득하는 것은 이 집단의 그리 적절한 농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여기 힘들었다. 공포심을 활용한다면 적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벌금을 올린다거나 처벌을 더욱 무겁게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들은 정부의 권위를 무심했고 이런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도리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 사이렉의 조사를 기반으로 텍사스 교통부는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캠페인을 벌였다.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 극다리 존스가 카메라 앞으로 나와서 말한다. 지나다가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인간들을 보면 내가 전할 말이 있다고 좀 말해주시오. 손에 맥주 깡통을 쥔 레이디 화이트도 다가와서 말한다. 나도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그러자 보이지 않게 누군가 말한다. 그게 뭐죠? 화이트가 손에 쥔 맥주 깡통을 으스러뜨리며 위협하듯이 말한다. 그게 직접 만나서 말해주고 싶은데? 극다리 존스가 내뱉는다.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고. 귀여운 올빼미나 흐느끼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출연하는 광고는 천지초다. 다른 광고 휴스턴 프로 야구팀의 투수이자 SF 볼로 유명한 마이크 스콧이 출연했다. 자, 수많은 운동선수와 음악가들이 이 광고 캠페인에 출연했다. 대부분의 텍사스 밖에서는 그리 친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텍사스 사람들에게는 텍사스인으로 알려진 이들이었다. 휴스턴 오일러스의 커트백 문구에서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냐고? 어머님들한테 말 좀 해 주십시오.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만일 이 캠페인이 같은 유명 인사들을 기용하되 전형적인 공익 광고 방식의 접근법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나는 프로 권투 선수 조지 포먼입니다. 포먼이 부부들이 싫어하는 권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캠페인이 전달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진정한 텍사스에 쓰이는 쓰레기를 아무데도 버리지 않는다는 이다. 텍사스인다운 정체성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윌리 넬슨의 음악을 싫어하는 이들조차도 이 캠페인은 적극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진정한 텍사스인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진정한 남자다운 텍사스인 도식, 아니 더 정확히는 남자다운 이성적인 텍사스인.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에 응한 73%의 텍사스인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것이 쓰레기 투기에 반대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래 텍사스 교통부는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 캠페인과 더불어서 별도로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공포 전설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되어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 캠페인에 놀랍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결국 실행되지 않고 파기되었다.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 캠페인을 실행한 지 5년 뒤에 텍사스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72% 감소했고 깡통들어 수는 자그마치 81%나 줄었다. 1988년 사이렉은 비슷한 기간 동안에 쓰레기 투기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른 주에 비해서
텍사스 주의 도로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양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세요. 훌륭한 슬로건이다. 하지만 슬로건과 메시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이러그 메시지는 진짜 텍사스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바들이 쓰레기 투기 행위에 감정적인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부바의 이성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호소하기보다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보다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설사 실력 없는 이류 카피라이터를 고용했다 할지라도 슬로건이 지금과는 다른 텍사스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였다 할지라도 이 캠페인은 여전히 사람들이 도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고무시켰을 것이다. 이 가정세성 이성향에 호소라. 이 정체성 이성향. 지금껏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다. 감정연합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거나 정체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에서 우리 조직은 이정재를 위한 피아노곡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피아노 이정국. 참석자 자신은 디오 피아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관광개혁파에서 사람들이 출입해서 피아노맨을 고리고리에 따라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피아노 대기를 말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몇몇 다른 참석자들은 피아노 이정주 곡의 소멸은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중에서 이 피아노 재단이 이렇게 감정지향적인 목적 진술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재단 지르고 하면 피아노는 참으로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피아노는 단 한 연주가 이 힘만으로 오케스트라 전체와 맞는 음색을 연주할 수가 있죠. 이처럼 넓은 범위의 음정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악기는 피아노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악기 두 대가 동시에 연주될 때 두 연주가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이 정도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실내 음악의 잔잔한 소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방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듯이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긍정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실내 음악의 잔잔한 소박함이라는 표현은 심하고 어딘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가 있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모레이 드라노프 팀이 어째서 피아노 이정주의 열정을 쏟아붓는지 그래서 왜 그래만 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모레이 드라노폰 팀이 다른 이들의 감정적인 비애를 끌어내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10분씩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피아노 이정주의 헌신적인 사람들이야말로 이정주 곡의 가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텐데 말이다. 그렇다. 그들은 피아노 이정주 곡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지식의 저주가 그들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다. 피아노 이정주 곡을 보존한다는 사명은 머리 드라노프 내부에서는 효과적이고 싶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나 조직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명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날마다 피아노 이정주 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에 출근한다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피아노 이정주 곡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두드리는 자이고 세상은 듣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무척 쉬운 일이다. 머레이 드라노프 팀은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이 왜? 라고 물었기에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왜? 라는 질문을 3번 연속 듣고 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자신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런 위력도 없는 연합에서 벗어나 외부인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더욱 깊고 구체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향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병원 관리자 단체가 디자인 회사인 IDEO 병원의 작업 흐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난 전 몰랐어요. 수리는 그들의 반응을 좋아한다.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환자들의 문제는 전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후에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제 그 문제는 단순히 문제의 목적 위의 글씨가 아니었다. 새하얀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비즈니스 세계는 개개인보다 패턴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패턴의 지적인 면모는 사람들의 감정을 걸어먹는다. 스리의 말이다. 패턴이 아니라 특정한 개개인을 접했을 때 연민의 감정이 솟는다는 이러한 깨달음은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인용된 마더 테레사의 말을 연상시킨다. 나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행동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극별히 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의 분석 모자를 벗겨 던져야 한다. 특정 개인의 연민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이 정리하게 생각하는 무언가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에 호소하되 그들의 정체의 성에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청정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는 한편은 메슬로의 하위 단계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청정들에게 $250가 아니라 미양 욕구나 초월 욕구를 충족시킬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플로이드리는 말했다. 나는 단순한 병사들이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플로이드 같은 리더를 원한다.